우리 점주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진성준이고요. 미국에서는 지훈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미국으로 온 지는 지금 벌써 한 22년 정도 됐고요. 네, 캘리포니아로 1999년도에 유학으로 와서 공부하고 대학 다니고 엔지니어로 취직이 돼서 한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에 이곳 아메리칸 델리 본사가 있는 조지아로 5년 전에 가족과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예. 자녀분은 몇인 가족이세요? 저희는 아들 둘 있고요. 전형적인 4인 가족. 7살, 둘째는 2살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매장을 2개나 하고 계신다고. 네, 매장은 사실 이제 5년 전에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아메리칸 델리를 알게 돼서 좀 자리 잡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가게를 파트너 친구와 같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운영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다가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한 2년 전에 여기 스모나 지점을 저희가 공사까지 해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많지는 않았는데 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조지아주는 아니고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라는 도시로 E2 비자를 받으면서 이민을 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곳 댈러스에 친구와 그 가족들이 이미 있었어서 사전적인 작업은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적어도 1, 2년 정도는 준비를 좀 열심히 한 것 같고 그 친구분이 가장 도움을 얻었던 뭐 어드바이스 주셨던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좀 친구다 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오는 시기가 제가 이 두 번째 가게를 셋업하고 시작하는 시기였고 그 첫 번째 가게에서 한 1, 2년 정도 고생이면 고생 또 성공도 어느 정도 해봤어가지고 일단 미국에서 온다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오라는 그런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오면은 언어적인 차이 물론 있고 문화적인 차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20년이 넘게 생활을 한 사람인데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장벽이 더더욱 높을 것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뭐 하루아침에 잘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도 알고 그래서 일단 적어도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이든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 결혼 이벤트 관련된 그러니까 사업을 했다고. 요식업은 아니었던 거네요, 한국에서. 네, 요식업에 대한 그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직종인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약간의 비즈니스 경험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분은 요식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이런 점은 조금 또 준비를 뭐 요리학원을 다니던 뭐 어디 뭐 요식업에 가서 뭐 매니저 일자리를 한번 구해보던 뭐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던 적이 있나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서 제가 사실 그런 거를 말을 해준 거는 식당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한국에서의 그런 식당 운영 노하우와 여기서의 노하우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건 같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치킨 집이라든지 한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와라. 그런 얘기는 많이 했었죠. 또 워낙 한국이 그런 거에 대한 리소스도 좋고 잘 좀 시스템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뭐
뭐 어디 가서 뭐 소스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배워오기도 하고 오히려 여기 있는 저보다도 더 시스템적으로 좋은 걸 배워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너무 많았는데 가장 큰 거는 뭔가 이런 같은 일에 대한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큰 규모의 식당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한정된 메뉴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그래도 가격 대비 좋은 퀄리티, 또 아메리칸 델리가 추구하는 그런 뭔가 스피디하고 맛있는 음식이 요리돼서 나오는 거가 매일매일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직원들 트레이닝부터 뭐 재료 관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복잡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저도 못하고 그냥 식당이 어렵다라는 그냥 어려운 그런 얘기만 듣고 있다가 뭐 제가 이제 오너로서 직접 투입돼서 그런 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그냥 이 맛있는 음식을 빠른 시간 안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요리 기술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식당의 경험이 전혀 있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아메리칸 델리가 이제 제공하시는 뭐 트레이닝부터 기존 식당 경험과 아메리칸 델리 경험이 많으신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뭐 돈 관리, 자재 관리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게 사실 원화랑 비교했을 때 그 시스템만 달라지는 거지 한국에서도 충분히 뭐 직장 생활을 하셔도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경험과 이해는 있잖아요. 가장 힘든 부분은 이거는 모든 식당 오너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직원 관리입니다. 사람 관리가 사람 어디나 관리가 제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아메리칸 델리가 이곳에서 운영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한국 직원들이 뭐 있는 가게들도 있지만 주로 외국 직원들을 관리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셔야 되지만 충분히 이제 영어적인 것과 이제 뭐 비즈니스 영어뿐만 아니라 회화 영어, 그냥 이게 직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 이 친구들을 꼭 저희가 뭐 피고용인으로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같이 일하고 싶은 가게를 만드셔야 되고 또 같이 일하고 싶은 매니저 또는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면은 영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지금 장사하시는 많은 선배님들이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들 뭐 이미 늦게 오신 분들도 많고 영어적인 것보다는 그냥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언어가 일단 좀 통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마음을 준비해서 오시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와 회화, 그거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죠. 또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메뉴 아이템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 노하우들과 그런 것들이 잘 잡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스케일의 식당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심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운영에 필요한 뭔가 좀 실질적인 노하우를 익히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이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이런 다른 비즈니스 오너분들, 선배님들한테 그런 한마디로 뭐 지식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잘 되시는 가게, 잘 되는 가게의 사장님들 공통점을 먼저 보면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근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뭔가 자기한테 이 가게의 중요한 거를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자재 관리, 그 외에 뭐 퀄리티 관리,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런 거를 잘 하시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 관리, 그러니까 사람 관리, 직원 관리 뛰어나신 분들이 일단 성공하시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된 케이스를 좀 들어보면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지신 분들 중에서도 뭔가 이런 뭐 지역의 이해나 문화적인 이해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하셔서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올바른 대처를 못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자주 반복이 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원들 관리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4인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지금 잘 후회 없이 지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후회는 정말 1%도 없고요. 사실 그 전문 직종 미국에서 뭐 대학 공부도 하고 10년 동안 쌓은 경력을 포기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도 반대도 심했고 불안한 마음도 컸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해볼 만한 도전이었고 더 늦기 전에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도 일단 운 좋게 좋은 또 비즈니스를 찾게 되었고 좋은 위치에 비즈니스를 찾게 되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장사도 잘 돼줘서 이렇게 확장하는 기회도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뭐 목표가 채워진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삶이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치는 직접 찾으신 건가요? 2개 매장 중에? 네, 뭐 첫 번째 가게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장사가 되고 있던 가게를 찾은 거였는데 그 동네에 또 살아보시고 잘 아시는 동네였죠? 네, 그렇죠. 모르는 동네를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가게도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한 1년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조사 많이 하고 그래서 직접 찾았는데 이렇게 잘 될 수 있어서 그게 참 기분 좋았습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너무나도 좋은 살기 좋은 곳인데 아틀랜타가 여러 가지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교육, 생활화, 날씨, 또 생활비, 또 집값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모든 밸런스를 따지자면은 그렇게 뒤지지 않는 도시인 건 맞고요. 저희는 뭐 이주한 거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한테 감사드리고 참 계속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아메리칸 델리 1호점이 문을 열었다가 대박을 일으켰다는 몰인데 90년대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오래돼 보이긴 하네요. 와, 여기가 바로 1989년도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그게 막 손님들이 저기까지 막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맛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장사하는 기분이 나는 거. 그래서 이제 2호점, 3호점을 열다가 프랜차이즈화 된 거죠. 이게 너무나 인기 있는 맛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실 것 같아서. 요거가 내가 프랜차이즈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이 프랜차이즈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프랜차이즈면 저기 뭔가 시험실이 있어야 되고 프랜차이즈 하면 제조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세 개를 한 데다 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 국회는 거 시범도 보여주고 이렇게 음식도 제조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소스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여기 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건물을 사가지고 시작한 거야. 이게 역사가 이게 깊은. 터요. 아메리칸 델리 프랜차이즈에는 터요. 이거 이 마크가 영원히 이 마크가 로고가 영원히 나하고 같이 갈 거야. 이거 다 내가 디자인한 거야. 내가 다. 이 아메리칸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뭐 아니, 아메리칸 그냥 뭐 드림을 이루라는 그 점주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라는 무슨 드림이야. 그냥 아메리칸 미국 이름이랄게 하기. 그런 알겠습니다. 사람을 찍어라. 네, 정직 성실 협동 창업자로서의 어떤 참 신념과 이거 찍어봐라. 요거에서 요거 찍어봐. 아 이게 회사의 어떤 목표시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저기 맘스터치 사장님이 내한테 준 거야 이게. 아 맘스터치 회장님 사장님이 내한테 준 거야. 와서. 여기 직접 오셨어요? 맘스터치 사장님이? 그렇지. 이렇게 연세가 79세신데 또 매일 거의 소스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하시고 이렇게 관여를 하셔서 그 인공적인 맛이 아닌 내추럴한 맛을 그 소스에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직접 사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감독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장님 좀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뭐 어떤 뭐를 만들고 계시는 건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사장님. 이 모든 게 필소스예요. 일반 그냥 아이오다이드 소스가 아닌 저 화학 재료로 만든 소스가 아닌 필소스만 직접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어도 장로님이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쓰니까 저도 그 자신 있게 보여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소스의 컨테이너에 보면 여기 아메리칸 데리 창업하신 파운더의 얼굴이 있어요. 네. 이게 하나의 그 자부심이에요. 내가 만든 소스는 내가 책임진다는, 예? 이곳의 모든 소스 이름에 칠리, 핫소스, 레몬 페퍼, 핫소스 같은 다른 소스와의 차별화라는 것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평생을 일구는 자기 소스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스스로의 금지면서 자부심이에요. 재료값의 그 값의 고하 간에 가장 좋은 거, 그게 모토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재료에서 가장 좋은 맛이 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니까. 하여튼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잘 먹이려고
계속 노력할 뿐이요.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 거야. 좋은 재료를 음식에는 제일 좋은 천연 재료, 자연 재료 두 가지를 가지고 예. 음식을 먹이면 맛있는 거지. 여기 와서 돈 몇 푼 안 들고 와서 식구들하고 애들 유학 보냈다 힘잡고 부모가 와서 페어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돈 그냥 막 돌고 하루아침에 돈 벌려고 그러면요 이거 없어요. 그리고 절대 고집만 시키면 안 돼. 아메리칸 델리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내신 김정춘 회장님은 79의 연세에도 지금도 좋은 자리가 나면 새로운 매장을 직접 오픈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찾아내시고 꾸미시고 간판을 올리신 그 매장을 한국에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회장님께서 직접 그러셨던 것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기반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메리칸 델리라는 기업을 더욱 번창시키고 가맹점 수를 늘려나가기 위해 회장님께서 대형 마케팅 회사나 비즈니스맨의 브로커를 찾지 않으시고 저를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한국에서 노력했음에도 그만큼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현재와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미국에 가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하실 경우 오히려 저 같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에 녹화하시면서 미국에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를 위한 비자 수속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저를 통해 아메리칸 델리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스 만드는 공장에서 함께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 젊은 아들이 음식 사업을 하기를 바랬던 히스패닉 직원이라든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던 자녀분 나이 또래의 후배가 아메리칸 델리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던 바로 이 회장님의 진심, 즉 한국 분들에게도 그런 꿈과 기회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저 또한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